어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냥 호숫가에 차를 대고 이렇게 풍경을 구경하고 있어. 아까 바람이 불어서 눈이 막 날리는 게 막 좀 규모가 큰 공연처럼 보였는데 지금 또 잠잠해졌네 금방. 한번 이렇게 쭉 비춰보면은 이게 차 안에서 보는 광경인데 어 호수가 이렇게 있지. 건너편에 집들이 있고 어 요즘은 요즘 제일 뭐 이렇게 사람들 문화예술 할까 그런 대중문화나 뭐 다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걸 망라해서 얘기하는 게 서울의 봄이지. 거의 지금 700만 800만 넘어갔나? 1000만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12.12 사태를 이제 영화한 거지. 그 하루 동안의 일들. 물론 그 하루 동안의 일이 영화고 그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뭐 어 그 장태한 거기서 이태신이 이제 수경사령관으로 이제 이렇게 뭐 그 정서 참모총장이 이렇게 그 하나회들이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이렇게 거기다가 임명하고 뭐 그런 그 전에 그 전에 조건들도 쭉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당일날 얘기야.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내가 이게 보면서 약간 지금 몰입이 좀 떨어지긴 했던 게 자꾸 잡생각이 나는 게 저 사람이 그 실존 인물이 그 사람인가 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 아니면 저건 허구인데 막 이렇게 그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잡생각 때문에 몰입이 좀 깨지고 그렇기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그리고 결말도 다 아는 얘기더라도 이게 중간 울컥울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 속 스크린 안의 세계는 되게 이렇게 잘 완성이 돼 있어서 그게 실제 세계랑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할 텐데 그 영화 속 세계는 잘 완성이 된 것 같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지. 그게 이제 지금은 대중문화 뭐 사람들이 얘기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뉴스나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들은 그게 왜냐면 그게 이어져서 지금 국힘당이 됐고 그 뿌리가 민자당, 민주자유당이 이제 민정당이지 민정당. 민정당이 뭐 삼당 합당하고 이렇게 민자당도 쭉쭉쭉 내려서 뭐 새누리당 뭐 이렇게 신한국당 뭐 하여튼 그렇게 쭉 왔는데 그러니까 국힘당 우리는 그 당 김영삼이 하나를 해체시켰으니까 우리는 뭐 저기 뭐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한 당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그 DNA가 사람들은 거기 계속 있는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뭐 그런 행동들을 좀 하잖아. 그 사람들이 뭐 전두환 그 사람들 그 계열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그 흔적들한테 가서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든가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뭐 조금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저런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할까 싶은데 그거는 나는 그 전에 박정희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쫓아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그리고 그 전에 그 박정희 군부 정권이었으니까 이상한 일들 막 차지철이니 김재균이 김재균 그리고 이제 총을 쏴서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나 그런 초법적인 일, 뭐 힘으로 뭘 해결하는 일들이 이게 익숙한 거야, 그 DNA가.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신군부가 그게 내내 이어져 있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일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대중매술 뭐 이렇게 영화 쪽에서만 이렇게 그것들이 얘기 나오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많은 그 정치나 아니면 뭐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사 역사적으로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마침 이제 요새 이상문학상 오랜만에 그거 지난번에 홈 스위트 홈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작품집을 사서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수상작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 그중에 내가 조금 남아 있을 때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양단 사람들 얘기를 희곡으로 쓰는 음 그 딸이 있고 그리고 그 엄마가 그걸 불편해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의 그 사연이 좀 있었지. 어 그 아빠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다 문인 가족이야. 뭐 아빠는 지방에서 인제 문해창작과 교수인 것 같고 엄마도 그런 쪽을 공부했고 어쨌든 수필 그 책도 낸 것 같고 딸은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서 인제 당선 돼 가지고 촉망 받는 30대 희곡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인제 더군다나 그게 요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에 올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뭐 별일 없어. 그리고 서로서로 잘 인정하고 특히 엄마와 딸은 서로 잘 인정하니까 딸이 엄마의 의견도 되게 좋아하고 엄마를 글 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딸이 작업하는 입양된 사연들 이야기를 엄마가 되게 불편해. 인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의 사연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딸이 이름이 연희인데 연희가 그런 얘기를 해. 자기는 연구자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자기는 작가다. 그래서 인제 그거 보면 서울에 보면 생각하게 됐지. 서울에 보면 인제 거기서 말하면 작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은 연구자와 사회운동가랑 작가랑의 차이는 뭘까? 약간 역할이 다른 게 뭘까?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나는 그걸 보면서 자꾸 몰입이 쪼끔 중간중간에 잡생각이 났던 거는 저게 실제가 뭔지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작품을 본 거보다 사회 연구가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으로 보게 돼서 그게 자꾸 몰입이 그러니까 내 보는 뭐지 모드 자체가 쪼끔 잘못됐는데 작품이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운동가나 연구자들은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파헤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작품은 그 진실 뭐 그런 것에 이제 부차적으로 그런 걸 사람들한테 공론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약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정서적으로 인제 와닿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은 진짜 화가 나고 좀 짜증도 나고 뭐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게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사실이 아니고 결말도 다 아는데 한번 좀 다시 이렇게 좀 볼까? 그런데도 이게 감정이 일어나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무슨 '아 야 역시 난 놈이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그게 그렇게 뭐 나폴레옹이 뭐 영웅시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두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어설픈 짓인데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하면은 그 무대뽀였던 게 이 얘기를 근데 왜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인제 그게 요즘 이제 12.12가 얼마 전이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어 정당들끼리도 인제 갑론을박하는 거지 비판하고. 근데 인제 지금 국힘이 인제 그 옛날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에서 인제 쭉 내려오는 거잖아. 민자 3 당 합쳐서 민자당 뭐 어떻게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그게 새누리당 뭐 신한국당 뭐 계속 그런 건데. 근데 인제 민자당 때 김영삼이 그거를 하나회를 해체를 했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하나회를 해결한 당이라는 거야. 그런데 인제 그런 DNA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요즘 쪼끔 하여튼 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으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씨앗을 그런 유산을 그런 환경을 플랫폼을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는 막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뭘 해결하고 힘으로 누르고 군인들이 어 김정희가 총으로 결국 김정희 또 총으로 쏴서 박정희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이 옆에 있고 폭력을 법 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그 위에서 전두환이 그런 짓을 한 거지. 뭐 엄청나게 치밀하거나 철학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밀어붙여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하나회 한 나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렇게 뭉쳐서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여서 그게 인제 굉장히 무리한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5.18 비극도 있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 그 무리하게 하니 그러니까 힘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거는 그런 DNA가 박정희 때 이미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고 봐지는 거긴 하거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어설픈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뭐 힘에 굴복하 그것도 인제 그런 환경 박정희가 이렇게 임명한 그 국방장관이고 그런 걸 봐 갖고 그러니까 그 폭력적이고 힘의 논리 군인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인제 그 보면은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아 저 왜 저렇게 저런 짓을 저렇게 해서 얼마나 그다음에 나라가 얼마나 후퇴를 하고 그 5.18 비극도 있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짜증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여기서 인제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앞에 연구자는 사회운동가가 아니고 작가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인제 그런 감정을 정서적인 뭐 그런 감정을 더 이렇게 뭐 일으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는 작품이구나.' 서울에 보면. 그러니까 따로 그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그런 정치적인 아니면은 그 진영의 어떤 뭐 충성도니 아니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영화를 보고 그런 거가 아니고 작품만으로 봐도 보는 거지 작품만으로. 근데 인제 작품만으로 보게 되면은 쪼끔 아쉬운 면은 좀 있긴 그러니까 예술적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쪼끔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서사가 중요한 거니까 인제 막 거기서 느끼는 뭐 이렇게 막 인물에 쪼금 더 뭐 깊이 있는 그런 거는 쪼끔 덜 느껴지고 그 충실한 역할 이태신의 그 수경사령관으로 본 전형적인 군인의 그 캐릭터 그거에 대해 그걸로 어 감동받고 그걸로 안타까워하고 하는 거고 군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전두환 때문에 그래서 인제 더 짜증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서사가 중요하고 서사 속에서 그 역할 하나하나 역할들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래. 당연히 인제 이거는 그런 장르니까. 장르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영화 그 대중예술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영화가 재밌으니까 작품이 잘 됐으니까 그걸 보고 그 역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야. 뭐 꼭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교조적으로 뭐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알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어 그 일종 교양일 수도 있는 거 교양이라는 게 인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같은 거나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알면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당시 일들 현대의 일들도 이해가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단순히 영화 한 편이지만 인제 그게 지금 어 개인 보는 사람들 이게 사회적으로도 인제 쪼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의 입장 개인들한테도 그 교양의 폭도도 좀 높여지는 것 같고. 음 그렇지. 그리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 '아우 나 같으면 저기서 저런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묘하게 위인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난 1987 보면서도 어떻게 그 한 명 한 명 그 교도관 뭐 그건 인제 이부영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제 원래 저 박 박종철 그 사망 사건 옆에 박종철 물고문화 형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듯이 그걸 옆에서 봐 가지고 그걸 써서 내보내는데 교도관들이 또 그걸 내보내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그 한 명 한 명이 그 역할을 하거든, 의인의 역할을.
야 그래서 이게 진짜 나쁜 놈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현실에서 분명히 있더라고. 거기서 보면 이태신도 그게 사실 진짜 죽고 살고 문제고 그런 건데 김호랑 소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믿는 바를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미학적인 느낌도 들어. 그럴 때는. 그거는 이렇게 효율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격 거래 뭐 그렇게 행동해서 좋을 게 없는 게 빤하잖아. 거기서 "넌 모자란 놈이라고." 인제 약간 뭐 칭찬인데 이렇게 약간 저기 관우법처럼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걔 타산을 그러니까 타산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 그러니까 뭐 진은 아니고 선. 그런데 여하간 이건 약간 미학적인 느낌이 있는 건데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행동이야.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뭐 더 좋게 되고 그거 아닌 걸 뻔히 아는데도 그래서 인간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나는 거기서 볼 때는 선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 인식 어떤 가치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선하다는 거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인제 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미학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 그래 뭐 그게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멋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가치를 갖는 거지 그냥. 그게 뭐 어떤 기능적이거나 행동이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한테도 왜냐면은 그 기능이라는 거는 그때 아주 꽝이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덤벼들어서 자기 죽는 건데 생명체로서의 그런 행동의 기능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 그런데 인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래서 참 그래서 "멋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멋있다." 뭐 잘생기고 뭐 춤을 잘 추고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멋있는 거고 그건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그거는 그래서 이 미술이 뭐 예술이 잉여 가치로 한다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남는 걸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인간이 이렇게 사회화되고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고 뭐 동물처럼 뭐 몇십 명이 아니라 몇 천만 몇십만 뭐 몇백만 이렇게 해서 막 사회를 형성하고 뭐 진화해 오는 그 안에 미학적인 인식 기능 같은 게 좀 기능을 하는 것가 아닌가. 희생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선이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본인한테 선일까?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근데 분명히 스스로한테도 그런 인식 기능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잉여 가치로 뭐 한다기 뭐 한 잉여 가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건 그러니까 약간 생명적인 가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되게 뭐 이렇게 남어서 멋있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마치 이렇게 공기나 생명 같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실제로 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가 인제 전제해서 미리 약간 지나와 버렸는데 그럼 그게 과연 미학적인 어 쾌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난 주관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자기 죽고 끝나는 일인데 자기가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스스로한테 선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야.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고 하지만 행동은 감정 그래서 예술의 기능이 정치적으로도 항상 예술이 옛날 괴벨스나 이런 인간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감정에 동해야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 그거는 미적 인식 기능 아닙니까? 미학적 인식 기능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사진이 뭐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니 뭐 그럴싸 뭐 이런 뭐
뭐 있는 자들의 뭐 아니면 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되게 어쩌면은 인간이 인간이로서 스스로한테도 했을 때 되게 어쩌면은 되게 이렇게 우리 몸 물질적으로 뭐 있잖아 단백질, 칼슘 이런 것처럼 되게 필수적인 인식 기능이 아닌가. 그게 없어서 정신병도 있고 남한테 갑질 잘 되는 사람들도 그거 결핍돼 있고 그거를 자기가 그 인식 기능에서 자기를 대성화해서 인식 그런 미학적인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남들한테 갑질하고 되게 공허하고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 그래서 도덕적으로 뭐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내가 잠깐 아이들한테 독서 토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수업을 애들이 정답을 알아. 그러니까 근데 정답을 아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같은 판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안, 그 텍스트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가 옳고 그름은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진인이 선인이 하는 것들은 약간 주입식이나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교육이라는 것이. 근데 미학적인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미적인 어떤 가치가 발생한다든가 미학적이라는 거를 얘들은 없었던 거야. 그냥 그거는 답안지처럼 그냥 외웠다기보다 그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다른 게 되면은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이게 선한 행동이다 뭐 아니 이게 그래도 옳은 행동이다 하는 것들은 그냥 이게 딱 봐도 '아 보기 싫어. 이게 보기 좋아.' 이 판단으로 그런 미적 기능 그런 미적 감수성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틀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자기 일에 들어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인제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 그 독서 토론했을 때 그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 이게 교육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 미적 기능이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거를 그 경험 하지 못하게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과연 뭐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점점 인제 입시나 이런 데서도 언어 영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리고 문학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인제 점점 빠진다고 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그 미적 감수성 같은 걸 어떻게 함양을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게 필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거를 약간 어 그러면은 그게 뭐 그런 생각은 좀 해 보게 돼.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든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뭐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뭐 교육받아서 '야 저건 감동적인 장면이야.' 이래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어쩌면은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깨우는 거 내재되어 있는 걸 일깨우는 건가. 이렇게 사이코패스 아닌 다음에야. 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런 미적 감성을 그거 어떻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그래서 난 자꾸 다큐랑 이렇게 겹쳐 가지고 자꾸 몰입이 방해됐는데 그 작품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세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재밌게 보는 거는 그 작품으로서만 보는 거야. 그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잘 만든 거는. 작품으로서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그런 느낌 뭐 감정을 이렇게 북돋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인제 작품이고 그 거기에 나온 연이 어디야 내가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나온 것처럼 사회운동가나 연구자들은 또 인제 뭔가를 하겠지 힘을 받아서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그리고 인제 작가의 역할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대중예술이니 문화예술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좀 약하고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아. 그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지. 한번 볼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작품으로서 그냥. 어. 작품으로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거
괴물도 재밌었는데 그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영화도 받아 가지고 고레에다 이루까즈 감독 영화는 일단 웬만하면 다 보고는 있는데 한 10개 반 10개 좀 본 것 같긴 한데 막 이렇게 되게 밀도가 높고 보고 있는 동안에 막 어떻게 막 이게 막 스릴러 막 서스펜스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게 긴장감이 있더라고 계속.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아이고 오늘은 추워 가지고 안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이렇게 사진 보면서.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